현지 시간 18일 엔비디아 GTC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9일에는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GTC 키노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Q&A를 진행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 만큼 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Q&A를 받기 전에 젠스낭 CEO는 설명을 또 진행을 했어요. 이번에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강조한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는 클라우드 기업을 위주로 GPU를 엔비디아 공급을 했다면 어제 GTC 행사에서 설명한 것처럼 컴퓨팅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GPU 수요층이 훨씬 다각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역할은 앞으로 단순히 GPU 판매자가 아니라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AI 인프라라는 이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이 AI 인프라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고객사가 될 만한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젠스낭 CEO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클라우드와 엔터프라이즈 IT 그리고 로보틱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AI 클라우드부터 볼게요. AI 클라우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아마존, MS, 구글 이런 곳들을 비롯해서 코어위브나 네비우스 같은 좀 작은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엔터프라이즈 IT는 기업들이 IT에 전반적으로 지출하는 그런 내역을 의미를 해요. 모든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죠. 그게 꼭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그럼 모든 기업들에서 AI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 기업들의 IT 인프라 자체를 바꿔주는 역할에 엔비디아가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엔터프라이즈 IT 분야에서 엔비디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GTC 행사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이 에이전틱 AI였습니다. 이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리즈닝 모델이 주요로 사용돼요. 리즈닝 모델은 GPT-O1과 O3 그리고 딥시크 R1이 사용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무언가 AI 챗봇에게 질문을 했을 때 결과물을 바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무언가 생각을 해서 이 추론이죠. 리즈닝을 한 다음에 결과물을 내놓는 그런 구조를 의미를 해요. 이 리즈닝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사용을 해보셨겠지만 기존 모델에 비해서 엄청나게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리즈닝 모델은 기존의 모델과 달리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작업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기존은 AI에게 시킬 수 없었던 그런 작업들도 AI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럼 AI의 활용도가 높아졌으니 실제로 AI를 사용하는 그런 유스케이스도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AI 에이전트를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들은 모두 AI 반도체를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젠스낭 CEO의 설명이었어요.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젠스낭 CEO는 re-rack, modernize, reinvent 이런 단어들을 설명을 했어요. re-rack이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 한 대를 rack이라고 하는데요. 이 rack을 새로 마련한다라는 의미에서 re-rack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 modernize는 현대화한다라는 거고요. reinvent는 새로 발명한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갈아엎는 그런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이 고객들이 지출하는 비용도 커질 거고요. 그 말은 엔비디아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보틱스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로보틱스는 GTC 키노트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에이전틱 AI와 물리적 AI, 그 중에서 물리적 AI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물리적 AI는 왜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냐면요. 물리적 AI를 훈련할 때 기존의 챗봇 형태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기존에는 그냥 글자만 피딩을 하면은 훈련을 시킬 수 있었는데 로봇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영상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훈련을 할 때에는 컴퓨팅 파워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물리적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이 훈련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팅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물리적 AI가 완전히 대세가 되면 훈련뿐만이 아니라 이 물리적 AI를 실제로 구동하는 데 있어서 컴퓨팅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나겠죠. 이 말은 엔비디아가 고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기존의 그런 빅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국한되지 않고 더 커질 것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GTC 행사에서 젠스낭 CEO는 이런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엔비디아의 잠재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넓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행사에서 나온 질문들을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엔비디아의 그 잠재 시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전망치를 보면 향후 3에서 5년 동안 데이터 센터 지출 중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25에서 30%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나와 있다. 근데 지금도 점유율이 25% 정도 되거든요. 전체 데이터 센터 지출 중에서요. 그러면 25에서 30% 수준이라는 건 지금 수준으로 앞으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성장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인데 방금 설명한 대로 시장이 확대가 되면 이 점유율도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젠슨왕 CEO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존의 전망치는 아마존, MS, 구글, 코어웨이브, 네비우스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업들의 수요만 포함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만 포함을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엔비디아의 고객임에도 전망치에 넣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훨씬 많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 이번 전망치를 제시를 할 때 메타나 X와 같이 첨단 AI를 개발하는 기업임에도 포함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고요. 엔비디아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으로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의 수요도 포함을 하지 않았고 오픈 AI를 비롯한 여러 AI 스타트업들의 수요도 포함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월스트리트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매트릭,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기업들의 수요를 주로 이야기하는 데이터 센터 매트릭으로는 앞으로 엔비디아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다, 정확하게 전망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기존과 비슷하게 나왔다고 해서 실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매트릭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잠재 고객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다음 질문은 수익성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새로운 반도체를 내놓으면서 수익성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개선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질문을 한번 보면요. 블랙웰을 내놓으면서 마진이 70% 후반대에서 70% 초반대까지 하락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고성능 반도체를 내놓을 건데 그럴 때마다 수익성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블랙웰 울트라 루빈으로 넘어가면 수익성이 다시 회복을 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젠슨왕 CEO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키텍처를 갈아엎은 초기에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기존의 호퍼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블랙웰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당연히 아키텍처를 갈아엎으면 공장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결과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산량이 늘게 되면, 그 말은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하게 되면 다시 수익성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공개한 네트워크 장비 중에 NVLink 72라는 게 있는데요. NVLink 72 아키텍처는 앞으로 3에서 3.5년은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체를 하지 않고 3년에서 3년, 5년을 쓸 것이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해놓은 거를 계속 앞으로 쓰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앞으로 매출총 이익률 마진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으로 또 이야기한 건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커스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요즘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ASIC 자체 칩을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은 곳들이 많죠. 그래서 자체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곳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GPU가 빅테크의 자체 칩에 비해서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를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젠슨왕 CEO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더 우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은 성능인데요. 성능을 보면요. 빅테크들의 자체 칩이 있죠. 이 자체 칩들의 성능을 보면 아직도 엔비디아가 22년도에 내놨던 호퍼 칩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젠슨왕 CEO가 직접 자체 칩을 보기도 했는데 직접 본 자체 칩들 중에서도 호퍼칩을 따라가는 그런 반도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호퍼칩은 구형 아키텍처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현역은 블랙웰이죠. 이 블랙웰은 호퍼에 비해서도 40배가 넘는 성능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 말은 당분간은 빅테크들이 GPU 성능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좀 워딩을 바꿔서 쓰기는 했는데요. 우리처럼 GPU 하나만 패는 기업, 그러니까 GPU 하나에만 집중하는 기업을 빅테크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빅테크들은 주요 사업 영역이 따로 있고 자체 칩을 곁다리로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이 GPU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하는 엔비디아를 그거에 비해서 투자 금액도 적고 투자하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은 빅테크가 금세 따라잡는다면 그거는 사실 외계인을 고문하지 않고서는 가능한 영역이 아니죠. 그 다음으로 젠슨왕 CEO가 강조한 것은 풀스택 라인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객사는 우리로부터 단순히 블랙웰이나 호퍼 칩 하나만 사는 게 아니다.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킹 반도체를 모두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한 번에 제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반도체 모두를 제공하는 그런 생태계를 갖춘 기업은 엔비디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비디아가 오랜 시간 동안 구축해온 생태계를 빅테크가 따라서 구축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가 지금부터 자체 칩을 개발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엔비디아 풀스택 라인업을 쓰는 것만큼의 성능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빅테크의 자체 칩들, ASIC 기업들이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다음으로 나온 질문은 반도체 교체 주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1년마다 새로운 반도체를 내놓고 있죠. 이 하이엔드 반도체들을 계속 꾸준히 1년마다 내놓고 있는데 그럼 고객사들이 기존에 구매한 GPU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리즈닝 모델이 나오면서 더 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는 알겠다. 그러면 고객사들이 이 리즈닝 모델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사게 될 텐데 그럼 기존에 구매한 제품들은 어떻게 되냐? 이걸 버린다는 얘기냐? 그럼 이걸 버린다면 빅테크에서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젠슨왕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GPU를 꼭 첨단 AI를 돌리는 데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엔비디아 GPU는 제너럴 퍼포스 반도체죠.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AI 작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업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작업으로 돌려서 쓰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데이터 프로세싱 용도였습니다. 이 데이터 프로세싱 면에서는 CPU가 GPU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성능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구형 AI 반도체는 CPU 대신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데에 투입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CPU에 비해서 GPU가 훨씬 더 높은 효율성을 보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는 데 드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전력,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비용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행사에서 나온 질문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GTC 키노트 이후 발표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하우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제프리 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엔비디아는 모든 분야에서 인상적인 혁신 속도를 보여줬다. 경쟁사에 비해서 해자가 더 견고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MD나 인텔 같은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잡지 못하도록 경쟁 우위를 더 견고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번에 좀 아쉬운 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확장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았고 시장이 확대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근거들이 별로 구체적이지 않았다라는 게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를 한번 구입했을 때 반도체를 갈아 끼우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드는 비용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TCO 측면에서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버코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경쟁사 대비 8년 정도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갖춘 GPU 생태계는 다른 기업들과 완전히 다른 세계나 다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하락한 건 저가 매수 기회를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스틴 리서치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번스틴 리서치는 어제 GTC 키노트 요약 영상에서도 잠시 소개를 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내놓은 차기 로드맵이 탄탄해 보일 뿐만이 아니라 전체 스택에서 경쟁사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한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이 데이터 센터 분야는 엔비디아가 지배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선두주자로서 폼이 죽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만 보면요. 너무 장밋빛으로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디인포메이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빅테크들은 분명히 엔비디아 블랙웰을 사고 싶어한다. 블랙웰은 이제 최신 반도체죠. 근데 다른 기업들은 딱히 그렇지도 않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요. 최첨단 AI를 개발하는 빅테크들은 블랙웰을 못 사서 안달이지만 그 외에 취재를 직접 해보니까 블랙웰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그런 의향이 있는 기업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다. 그 한 군데는 퀀트 트레이딩 펌이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제기한 의문은 이래요. 잘 생각을 해보면 코어위브 같은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있죠. 빅테크들이 아닌 데이터 센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돈이 한 푼 한 푼이 중요하죠. 투자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한번 GPU를 사면은 몇 년 동안 우려 먹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호퍼칩을 현역일 때 구매를 해서 갖췄던 그런 코어위브 같은 기업들 이 한 번 사면은 6년 동안 이거를 사용을 해서 매출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는데 매년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면
이 기업들이 이걸 새로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직 오픈 AI 같은 AI 분야를 이끄는 기업들에서도 20년도에 나온 구형 암페어 칩을 현역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AI 기업인 오픈 AI에서 과거의 칩을 사용해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 더 성능이 좋은 반도체로 갈아탈 이유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셈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새로운 반도체로 갈아 끼우기는 하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제시한 것만큼의 대대적인 성능 업그레이드는 오픈 AI 같은 기업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얘기한 것만큼 시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걸 의미를 해요.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젠슨왕이 설명한 것처럼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로 AI가 전환되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컴퓨팅 패러다임도 함께 변화를 하고 있죠. 더 고성능인 AI 반도체가 필요한 방향으로요. 그런데 이 거시경제 환경이 녹록지가 않다는 점이 좀 문제입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캐펙스가 폭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의문이다라는 거죠. 물론 젠슨왕의 말대로 엔비디아의 고객사, 잠재 시장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AI가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제시한 것처럼 짧은 기간 안에 이 잠재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거시경제 환경이 좀 녹록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 TAM이 확대되는 시점이 앞으로 한 3에서 5년 정도 뒤에 올 것이라면 지금부터 그 TAM이 확대되는 시점 사이에 엔비디아의 성장세를 지탱할 것은 역시 데이터 센터 매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26년 이후 빅테크 캐펙스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 GTC 키노트와 그 뒤에 열린 애널리스트 Q&A 세션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투자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장기 투자를 하기에 매력적인 기업임은 틀림이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베팅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부침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